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정연기획서 김은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 우리가 논술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많이 어떤 기회 익은 걸로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간 내로 일단 이 논술에 관해서 일단은 하나의 어떤 형식은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설명은 제가 빨간 펜으로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접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질 정화용 인공섭지 테스트라고 그랬죠. 그죠? 인공섭지 설계 시 수리 계통의 모식도를 그리고 사업 효과를 설명해라 했습니다. 자, 접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못의 종류, 인공섭지 수질 정화용 연못 인공섭지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의 수질 정화도 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어떤 대규모의 연못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요 내용으로 봐서는 비오톱의 어떤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진짜 연못이나 슬겨울을 말할 때도 있고 말 그대로 하수 우리가 저 폐수 처리장 가면은 연못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또 그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연못도로 있죠, 그죠? 그래 외국에는 그 연못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물이 이렇게 깨끗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조를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수질 정화용의 어떤 연못 인공 섭지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다양성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계통의 모식도라고 해서 우리가 연못을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단면도 정도 그릴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계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연못의 어떤 그 정화하는 과정이나 연못이 살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 어떤 그런 것을 그 어떤 형태의 흐름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수리 계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리라는 것 자체가 물의 어떤 이용도 아니면은 물을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방법의 어떤 계통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밑에 단면도에 뭐 우리가 뭐 콘크리트를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류가 용도의 연못의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하나만 우리가 알면은 모를까 실제로 네다섯 개 알 정도 같으면 그 밑에 단면도에 우리가 진짜 벤토나이트를 칠 것이냐 아니면 진영을 올 것이냐 방수를 해서 세멘트로 그냥 할 것이냐 이런 것의 종류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정말 투수성의 어떤 개념도 사실 또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수질 정화하면서 생물이 살아가는 방법적으로 그냥 뭐 수리 계통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이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런 방법의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설계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요를 여러분이 적었을 때 우리가 인공섭지의 목적 하면서 설명을 다 제가 드리진 않아요. 물론 이게 인공섭지의 목적이 위에 올라가도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용도나 장소 하면서 목적과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인공섭지가 필요의 어떤 용도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길이나 깊이 그 다음에 형태, 규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용도, 목적을 내가 어떤 내용을 적겠다라는 의미를 적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우리가 저 수질 정화용 수리 계통을 해야 했으니까 수리 계통의 어떤 요건이 개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 계통의 요건을 제가 규격으로서 어떤 깊이, 정말해서 물의 흐름에 필요한 것이 실제로 우리가 수량 확보 그리고 그게 수원 그죠 어디서 물을 끌어올 것이냐 그 다음에 일정하게 수량을 어디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게 돼야지 무슨 수질 정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또 수원 어떤 우리가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인공 섭지에 어떤 규격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물은 수온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조금밖에 없는데 실제로 섭지를 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수리계통의 어떤 요건으로서 규격으로서 길이와 깊이, 그 다음에 또 옆에 필수 요건으로서 수원 확보,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정말 상수도를 할 것이냐, 하수도는 할 수는 없을 거고 우수로 할 것이냐 라는 어떤 수원의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수조의 크기, 그죠? 이 수조라는 것은 꼭 분수의 어떠한 크기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못 접대 제가 인공 습지했을 때 연못일 수도 있고 실개울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옆에 폭이나 어떤 길이 이런 것 정도, 그런 게 다 수조죠. 물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래서 길이가 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록 옆에 단면이 작아도 그 폭이 작아도 길이가 있으면 흐르는 정도의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쫄쫄쫄쫄 흐르는 소리만 듣게 청량감만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생물이 살아가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물의 어떤 양도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어떤 여건이에요. 그래서 필수 여건으로서 우리가 수원, 수조, 그 다음에 수량 확보, 그죠? 그러니까 수원의 어떤 확보와 그 다음에 수조의 크기 또는 길이, 아니 그 규격이죠. 수조의 규격, 그 다음에 수량 확보, 어느 정도의 양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질의 조건, 그죠? 조건도 알아야 되겠죠. 그 수질이 우수 같으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담아둬야 되는 곳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수질의 조건도 우리가 수리계통의 어떠한 기본 요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수질 정화의 어떤 방법과 시설이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상수도, 물론 우리가 물놀이 할 때 물놀이형 같은 경우는, 체험형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 뭐 이렇게 분수라든지 이런 것은 물에 몸에 닿는 어떤 물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수 기준을 가지고 있죠. 먹는 물 기준을 한다고 했습니다. 섭대 환경부 기준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론 섭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렇게 물소리만 듣는 경우도 있고 발을 담그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생물이 살아가려면 물도 깨끗해야 되니까 더러운 물만 가진다고 해서 수초 심어 놓고 수질 정화용 뭐 이렇게 수풀만 넣는다고 해서 결코 물이 깨끗해지진 않아요. 나무만 죽지,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은 깨끗해야 되겠죠. 그 위에 이제 뭐 부유라든지 뭐 그 다음에 약간 어떤 다른 어떤 물질이 들어가도 우리가 식물로서 정화시키는 방법은 있겠지만, 물 자체가 오염이 돼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연못으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질 정화 방법과 시설 할 때, 자, 이제 물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화학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영양화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우리가 설계 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기준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설계 기준에 수경 시설에 또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 자료는 수경시설이라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수질이나 어떤 수리 계통을 다 같이 부분적으로 돼 있는 것을 다 모아놨다는 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설계 기준에 있으니까, 자, 개요도 우리가 개요라고 안 쓰고 우리가 적용 설계 기준에 의한 인공 섭지라고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개요라고만, 여러분이 자꾸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과 용도, 장소, 그 다음에 수리 계통의 어떤 요건, 필수 요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교수님 말씀대로 수질 정화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연못이라도 실제로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리계통에 이번에는 이제 본 내용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해서 이 내용들이 목적만 지금 뺐고요. 물론 용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적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리계통의 깊이, 길이, 수원, 수조, 수량, 수질 정하는 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못이든 분수든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 들어가는 곳에는 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요건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리계통의 내용 하면서 자, 수조 적었어요. 그 다음에 수원 적었어요. 자, 수질 정화 시설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에 내용을 이제 물리적인 단어는 안 적더라도 폭기로 할 것이냐, 물론 이제 폭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침전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여과와 hợp 착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갈로 1, 여과, 그 다음에 hợp착 이 두 개만 적어도 되죠.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다 적어놨지만 여러분이 여과와 hợp착에 한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으로서 침전하는 법과 산화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우리가 생물을 키우지 않는다면 이런 단어는 안 써도 되죠. 위에 지금 수질 정하는 방법 중에서는 물리, 화학, 그 다음 부영양학 방법을 다 적었기 때문에 굳이 뒤에 와서는 내용들을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써보자 하는 내용의 어떤 중심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과와 hợp착, 그다음에 침전하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은 식물로서 침전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화학적으로 침전하는 게 아니고 식물로서 침전시키는 방법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부영양화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영양화 이러면 뭔가 생물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나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화학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봤을 때 이게 거의 부영양화라는 것이 산화촉진법이라 가지고 산소 투과를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크게 방법은 미생물 번식을 한다 이러는데, 미생물 번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에서 어떤 번식, 하수도에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미생물 번식하면서 우리는 부영양화 방법하면서 미생물 번식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먹이사슬을 이용한 방법을 쓰겠죠. 그죠? 미생물 번식하면서 이때는 여러분이 먹이사슬을 이용한 방법, 정말해서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실제로 어떤 생물에 의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리 개통의 어떤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교수님이 딱 묻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지만 1, 2는요, 우리가 3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깔았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3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끌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시설계통 모식도를 하는데, 우리가 단면은 부분적으로 여기 우리가 수원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뭐 생물이 살고 뭐 짜고 저짜고 해서 길이, 깊이, 폭, 규격 적기는 적겠죠. 그죠? 자, 이 모식도를 그리면 되는데, 자, 이번에 저는 계통의 모식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이 연못 저수조에서 그 다음에 어떤 연못 저수조 수량 확보, 그죠? 수량 확보를 깊이와 길이에 따라 한다. 그리고 어떤 형태는 생물이 어떤 동면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다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체 맥락만 지금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는 요 옆에는 이쪽에는 수원하고 수지, 우리가 연못 정말해서 인공섭지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 물리적 형태에 관한 내용을 달았으면, 요 옆에는 수질 정화의 어떤 방법들을 제가 옆에 달아놨죠. 그래서 수원이 들어올 때 말 그대로 우수냐, 그 다음에 그 상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이 충분한 확보라고 적으면서 물리적인 방법. 자, 우수, 상수는 상관이 없는데요. 우수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복귀나 침전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연못 들어오기 전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수원 확보에서 연못 들어오기 전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조에서도 하죠. 수조에서도 사실 다시 한번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환이라는 단어를 적고요.
그래서 복귀를 하든 침전을 하든 그래서 어떤 생물의 생물 이때는 뭐 식물을 어떤 식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먹이 사슬을 이용한 어떤 은신처 마련도 필요할 거고 그죠? 이때 은신처 마련을 어떤 수초 정화 식물을 심어준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수질 정하던 방법은 이쪽 면에 적었으니까 이때는 연못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규격 이런 걸 적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면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까지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먹이 사슬에 의해서 순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비오톱으로서의 어떤 아니면 연못으로서 인공 섭지가 됐든 연못이 됐든 우리가 이런 과정에 어떠한 계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데 자, 동면할 때 우리가 동면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동면을 해야 된다면 깊이가 필요하겠죠. 그죠? 깊이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은신처라는 것도 필요하죠. 이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푸드라는 것, 푸드, 워터, 그 다음에 셀러리라는 타이틀이 있었죠. 그죠? 이게 비오톱의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공 섭지의 우리가 모식도이죠. 자, 그러면서 수리계통은 여기에서 우리가 복귀를 한다?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수원에서 들어올 때는 복귀 시설을 해준다? 라든지 그 다음에 수초를 심을 때는 서식처 마련도 하면서 뭐라고 하죠? 침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영양화로서 미생물의 방법이 있을 거고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계 계통의 계통도와 그 다음에 이것의 연못 형태의 모식도로서의 단면 이때는 실제로 모식도라기보다는 단면도죠. 이게 수리계통도죠. 수리계통 이런 것 보고 우리가 수리계통도라고 해요. 결국은 모식도죠. 그죠? 자, 수리계통의 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효과가 나옵니다. 자, 사업효과에 우리가 사업효과는 어떤 사업효과인가요? 수질 정화의 비오톱의 기본적인 사업효과죠. 당연히 우리가 공기 정화를 한다라든지 그죠? 주위의 어떤 온도 저감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미기후 조절 도시의 어떤 미기후 조절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경관 향상을 한다 뭐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어떤 사업 효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사업 효과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도 없지만 항상 논술에는 끝맺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1, 2로 끝맺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3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만 나올 것 같으면 한 2줄 정도만 적을 것 같으면 번호를 안 붙여줘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할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수질 정화의 인공 섭지에는 기본 요건 수리계통의 요건으로는 뭐뭐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짧게 여러분들이 다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2번까지 가는 것은 수질 정화의 모식도로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고 또는 사업효과는 그래서 사업효과는 뭐뭐다 정도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셔야 될 것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물론 사업효과뿐만 아니라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우리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긍정적인 방향을 내 생각으로서 한 줄 마무리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끝을 적는데 자, 끝을 우리가 끝까지 다 오지 마시고요. 한 줄 정도 남구셔도 되고요. 원래 2줄 정도 남구가 다음 문제였으니까 2줄을 기본적으로 남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한 줄 남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오지 말라는 거죠. 넥타이도 목에 딱 걸면은 굉장히 깝깝해 보이는 것 같은 위치예요. 너무 너선해도 문제지만 너무 막 목이 꽉 조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한 줄 정도만 남가놓고 끝에 끝 적으셔서 우리가 한 문제를 끝내시면 되죠. 마지막 문제 같으면 이하 여백 적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끝을 어디다 적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끝에
끝 적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끝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쓰기가 편하려면 끝에 그냥 끝 적으셔도 좀 무방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논술 써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은 기출문제 풀이를 가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